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말소 기준 권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말소 기준 권리 논리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셔가지고 경매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이 말소 기준 권리를 알기 위해서는 민법의 물건과 채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민법의 물건에서 말소 기준 권리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물건과 채권을 이해 못하고 경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종종 실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권리 분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말소 기준 권리인데 거기서 가장 기본이 물건과 채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과 채권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일경제 시어포럼 및 단위TV 강사를 역임하면서 한일의 겸임교수를 하고 있는 서견 김동수 박사입니다. 저는 수동대학교와 영남이공대에 강의하는데요. 3월, 6월, 9월, 12월 초에 개강해서 오전은 10시와 저녁은 7시에 시작해서 3시간 수업을 합니다. 화요일날은 수동대학교, 수요일날은 영남이공대에서 정규과정 강의를 하고요. 목요일날은 경매학원에서 실전 투자 중심으로 해서 실전 투자 및 그리고 MPL들 개인 및 공동으로 지금 투자를 열심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요일날은 단기 속성반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재는 맥 잡는 실전 경매인데요. PPT를 해가지고 핵심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가지고 한눈에 보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페이지는 항상 우측 상단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말소 기준 권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매라는 것은요. 주건 부동산을 살리는 최후의 방법입니다. 우리 의사가 심장이 멈춘 분들을 심장 제동기를 가지고 다시 뛰게 하듯이 결국 경매를 통해서 이 주건 부동산을 살리는 것이 경매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주건 부동산은 시세는 5억이에요. 근데 채권액이 10억 잡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10억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이 부동산은 결국 주건 부동산이다. 왜? 사람은 피가 흘러가야 되는데 경제는 돈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흘러가지 못하고 딱 막혀 있다는 거죠. 동맥경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거부동산인데 주거부동산을 살리는 최후의 방법이 뭐다? 경매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매는 국가에서 법원을 통해 가지고 강제력을 동원해서 정리하는 것이 뭐다? 경매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매는 자본주의에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없어서는 안 될 것이 경매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매 그러면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경매는 좋은 겁니다. 왜? 주건 부동산을 살리는 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 것이 경매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경매에 대한 인식관을 바꾸시고요. 자, 경매는요. 경매 신청하게 되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우리 약자들, 임차인들이나 기타 이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이 주택법의 주택임대보호법, 상가 건물임대보호법이 되고요. 그리고 공법에 민사소송법, 결국 이 약자 중심으로 해서 다 만들어놨는데 경매가 되게 되면 강제력을 동원해서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심장 제동기 100줄, 150줄, 200줄에서 확 전압을 가듯이 그렇게 강제력을 동원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는 순간부터 민사적병법을 통해서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말소 기준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도명령 등 낙찰자 중심으로 법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입찰하시는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책을 통해서 쇼핑보다도 경매가 좋다 하는 그런 책도 이렇게 쓰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경매는 일반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입법을 다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싸게 부동산을 꼭 매입하셔가지고 경제적 만족을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말소 기준 권리인데요. 말소 기준 권리를 중심으로 해서 결국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있게 되면 인수가 되고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에 있으면 소멸되게 됩니다. 이것을 말소 기준 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의를 보시면 경매 진행된 물건의 등기부 등본에 설정된 권리들 중 인수와 소멸의 기준이 되는 것이가 뭐다? 말소 기준 권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말소 기준 권리 되는 것이 건저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저당보다 밑에 있으면 소멸, 건저당보다 위에 있으면 인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소 기준 권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말소 기준 권리 알기 위해서는 민법에
이 물건과 채권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은요, 개인 상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인데, 여기 일반법, 뭐 총칙, 물권법, 채권법, 계약법, 친족, 상속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물권, 채권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물권 같은 경우는 물권 법정주의 해가지고 법으로 다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등기부 등본에 등재가 됩니다. 예외로 법정기사건과 유치권은 설정이 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것들은 등기부 등본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 185조의 물권의 종류 보시면 물권은 법률과 간섭법에 의하는 외에는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권은 반드시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채권은 당사자 계약, 약정, 청구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채권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사자에게만 주장 가능하다 보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물권의 분류를 보시면 물권은 우리가 기본적인 민법상 물권 보시면 법정 물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률로 만들었다 했는데요. 이것이 민법상 물권인데, 자, 본권과 점유권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이 본권 같은 경우는 우리 권리 능력,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 능력을 가진 것을 우리 본권이라 그래요. 점유권은 단지 점유만 할 수 있는 권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권과 점유권 구분이 되고요. 그리고 본권은 이 사용, 수익, 처분 다 할 수 있는 이것을 우리는 완전 물권이라고 합니다. 이 완전 물권은 이 소유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물권 중에 가장 강력한 권리가 뭐다? 소유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 수익, 처분 다 할 수 있는 거 완전 물권, 소유권 되고요. 이 제한 물권은 사용과 수익, 처분 중에 제한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한 물권은 용익 물권이 있는데요. 이 용익 물권은 사용과 수익할 수 있는 요 물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요것이 뭐다? 용익 물권이 되고요. 이 담보 물권은 처분 기능만 제한합니다. 우리 집에 와서 살고 수익하는 것은 안 해요. 단지 한다? 처분만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것이 담보 물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이 가장 기본적인 법정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전세권은요. 이 용익 물건, 사용 수익 물건입니다. 근데 계약이 종료가 되면 담보 물건화 된다라고 대법원 판례 2003다 35659 사건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권은 계약이 종료가 되면 저당권화 된다, 담보 물건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당권과 같이 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섭법상 물건 해가지고 간섭법적 법정지상권, 이 분묘기지권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모르신 분들은 먼저 꼭 공부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 가등기 중에 이 담보 가등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법상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위보전 가등기는 소유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설정하는 것이 순위보전 가등기가 되고요. 이 담보 가등기는 건전한과 같이 이 담보 설정 목적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12조에 보게 되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담보 가등기 권리자는 그 선택에 따라 제3조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목적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단 경매에 관해서는 담보 가등기를 물어본다, 저당권을 본다 이렇게 가등기 담보 법률 12조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담보 가등기는 저당권하고 똑같이 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등기부 등본에 채권 중에 명시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뭔가 하면 가압류, 압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채권이지만 등기부 등본에 등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돈 받을 권리가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소 기준 권리 이렇게 하게 되면 말소를 시키는 것은 권리를 아예 빨간 줄로 꺼가지고 없애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소하는 것은 우리 사람을 사용시키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사용시킬 때 너 사용하는데 죄 없이 사용하게 되면 이것은 엄청난 일이 되겠죠. 그래서 권리를 소멸시키는데 반드시 원인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원인이 뭐냐? 결국 이러이러하니까 너 말소하듯이 결국 야, 너 돈 받았으니까 당연히 말소돼야지.
그래서 우리가 말소 기준 권리는 돈 받을 권리가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돈 받았으니까 말소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돈 안 받았는데 말소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는 무조건 뭐다? 돈 받을 권리다. 그래서 말소시키는 거는 뭐? 돈 받을 권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압류, 가압류도 돈 받기 위해서 해놨으니까 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가처분 같은 경우는 돈 받을 권리가 아니고 권리관계나 법률관계로 재산을 보존, 묶어두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혼이죠. 이혼 소송할 때, 자, 남편 명의로 재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아내가 이혼을 하고 싶어. 이혼 소송할 때 있지 않습니까? 재산을 다 빼돌리게 되면 소송해가지고 선고하더라도 재산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혼 소송과 동시에 들어가는 것이 뭐다? 이 가처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닌 뭐 권리 관계, 법률 관계로 재산을 묶어두게 하는 것이 가처분입니다. 그래서 가처분은 돈 받을 권리가 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말소시키는 근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하게 되면 이것은 돈 받기 위해서 경매 신청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압류와 똑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 민법상 물건에서 우리가 이 말소 기준 권리는 뭐? 등기부 등본에 등재된 권리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에 등재된 권리 중에 결국 말소시키는 거는 뭐다? 돈 받을 권리다. 그래서 돈 받을 권리는 이 저당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처분할 때 이 담보 물건 같은 경우는 돈 받게 산다는 거죠. 그래서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담보가 등기는 뭐? 이 경매에 관해서는 담보가 등기를 저당권으로 보니까 또 돈 받을 권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세권 같은 경우도 계약이 종료가 되면 뭐 담보 물건이 되니까 또 돈 받을 권리가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압류, 가압류도 결국 금전 채권만으로 신청하면서 돈 받기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도 돈 받기 위해서 하니까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법상 물건에서 요 말소 기준 권리 5가지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유치권이나 질권이나 지상권이나 지역권 같은 경우는 말소 기준 권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결국 지상권과 지역권은 사용하고 수익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돈 받을 권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유치권 같은 경우는 등기부 등본에 등재가 안 돼요.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유치권은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질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당포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인 부동산에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근저당 채권이나 아니면 동산 이런 거에 하는 것이 정당포듯이 결국 질권이 그런 거에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근저당권, 무질권 해가지고 근저당권의 채권을 담보로 질물로 해서 설정하는 것이 뭐다? 질권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동산 경매하고는 이 근저당이 질권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권은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5가지만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부적인 요 권리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이해 못하면 이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제가 다른 강의로 해가지고 뭐 지상권, 지역권 이런 것들 다 설명을 해놨으니까 꼭 참고하셔가지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 개념을 자 이해하시고요. 자, 물건은 지배권입니다. 이 사용수익 처분하면서 절대권이에요. 대부분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 자체에서 생기는 권리다. 대물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물건은 법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강행 규정입니다. 무조건 지켜야 되는 범위가 되고요. 그리고 채권은 청구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금전이나 아니면 노동력이나 이런 겁부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입니다. 상대권이에요. 공시가 되지 않습니다. 단 임차권 등기는 공시가 되지만 채권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는 대인권입니다. 그리고 비배타성이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는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근데 계약 자유의 원칙 해가지고 임의로 둘이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단 법 테두리 안에서 바꿔야 되지 법 테두리를 벗어나서 하는 것은 불법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만약에 뭐 대법이나 개인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연 50% 하자 하게 되면요, 이것은 20%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20%까지는 유효.
20% 넘는 거에 대해서는 무효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20% 넘는 이자는 줄 필요가 없습니다. 연이 되겠어요. 그래서 자, 채권은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고 물건은 지배권입니다. 그래서 물건과 채권하고서 무조건 물건이 이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물건이 강력하다 이렇게 하는 거 기억을 꼭 하시고, 자, 물건에서 뭐가 나왔다? 우리 말소 기준 권리가 나왔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권은 계약 당사자 해가지고 갑과 을 이 계약에서 약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뭐다? 채권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채권 같은 경우는 이 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지 다른 사람에게는 주장 못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가 B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대여금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자, B가 돈을 안 갚는다고 이 아들이나 아내한테 아니 부모님한테 청구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채권은 당사자 그 사람한테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A가 만약에 이 B가 돌아가셨어요. 그럴 경우에 자, 아들이나 아내가 상속을 받았어. 그럴 경우는 청구할 수 있느냐? 상속은 동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A가 이 아들과 아내에게 상속받은 것에 대해서 할 수가 있어요. 빚도 상속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B가 이 상속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빚이 더 많아. 이럴 경우는 우리가 상속폭이나 한정승인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내나 아들한테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잘 판단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간에 채권은 뭐 당사자끼리만 가능하다. 만약에 을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대차를 줬어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뭐 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세권은 또 개념이 틀리니까 자, 물건과 채권에 대해서 전세권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관계가 되어 있는가 하면요. 자, 민법 618조 임대차의 의미.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불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듣게 되면 정말 어렵다. 법이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하게 그림을 그리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자, 당사자 일방은 누군가 하면 자, 임대인이 되겠습니다. 임대인이 자, 목적물을 상대방에게 뭐 사용하고 수익할 것을 약정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 임차인이죠.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 약정이 뭡니까? 계약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임대차는 뭐다? 계약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계약서를 가지고 어디에 간다? 이 둘이 손잡고 이 등기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동행해서 등기소 가서 설정하는 것이 뭐다?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에 설정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전세권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 이것은 임차권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등기소에 가가지고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설정 등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권 설정 이렇게 되고 전세금 1억 존속기간 있고요. 전세권자 김갑동 대구 강릉시 이렇게 주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 원인이 있고요. 우리가 계약한 날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기소에 가서 접수한 날짜 이것이 뭐다? 물권적 효력이 발생하는 그런 날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계약은 채권적 효력 발생일이고요. 등기소에 가서 접수한 것은 뭐다? 물권적 효력 발생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건은 등기함으로써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 접수한 날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등기는 뭐가 중요하다? 접수한 날짜와 접수번호 같은 날 하더라도 이 접수번호가 낮은 것이 무조건 이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세 났다 이것은 전세권이 아니고요. 임차권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권과 전세는 완벽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세 그런 말을 안 쓰는 게 좋아요. 임대차, 임차권 여기 좋고요. 그래서 전세권 이렇게 하면 정확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세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배타성이 생기면서 모든 사람에게 다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한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세권을 우리가 김갑동 씨가 안재영 씨한테 이전 등기를 했어요. 지금 부동산 가격이 다운되는 상황이라 가지고 이 1억의 전세를 못 넣겠다는 거야. 그래 가지고 이 김갑동 씨가 안재영 씨한테 이전 등기 이렇게 했습니다. 1과 1-1이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세권 이전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냐? 우리가 이전할 때는
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 왜? 이 전세권 자체 하나가 물건입니다. 이 전세권 자체 물건의 권리가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을 가지고 주인한테까지 동의할 수 있다,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동의 없이 이전이 가능하다. 단, 요 전세금과 존속기간을 그대로 승계받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범위 안에서만 주장할 수 있지, 이 범위가 벗어나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세권을 이전할 때 주인의 동의가 필요가 없다. 임차권은 반드시 전전세할 경우에 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왜? 채권이기 때문에 당사자 둘과의 관계를 반드시 명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임대인 누구누구 동의하에 전대차를 한다라고 명시해주면 좋겠지요. 그랬을 경우에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전세권과 임차권이 있는데, 이 전세권은 임차권을 포함하고 있다. OX. 질문하면 O가 되겠죠. 왜? 임차권은 뭐? 계약서입니다. 계약서를 가지고 전세권 설정했으니까 이 전세권자는 반드시 계약서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전세권은 임차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권은 민법에 물권으로 주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임차권은 뭐? 채권입니다. 채권으로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권리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세권은 민법에 전세권을 해가지고 주장을 하고, 자, 임차권 같은 경우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우리가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항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을 해야지만 주인법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주인법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법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요건이 뭐다? 우리가 대항 요건인데, 전입신고와 점유가 되겠습니다. 전입신고 점유했을 때 주택임대법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전입점유하지 않으면 주택임대법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전입점유하고 확정일자를 하게 되면 이것을 우리는 물권화된 채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물권 같은 경우는 우선 변제, 후순위보다도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요. 이걸 우선 변제권을 합니다. 그래서 전입점유하고 확정일자 하게 되면 우선 변제권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입점유는 다음날 0시, 확정일자는 당일 9시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전입점유는 다음날 0시가 아니라 당일날 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쉽지는 않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전세권과 임차권이 별개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가위바위보를 하게 되면 저는 두 손을 하시고 전 상대방은 한 손을 하시면 제가 무조건 이기죠. 그래서 이 가위바위보 할 때 둘 다 쓸 수 있듯이 전세권이라면 전세권 쓰시면 되고요. 임차권이라면 임차권 쓸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세권, 임차권 자기 유리한 대로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에 들어가서 이렇게 대항력이 생기면서 우선 변제권까지 생기게 되면 임차권도 강력한 권리가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반드시 이해를 꼭 하셔가지고 권리 주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 물건은 뭐? 이렇게 설정 등기한 것을 우리는 물건이라 한다. 채권은 뭐? 당사자 계약에 이루어지는 것이 뭐다? 채권이다. 그래서 이 채권을 가지고 이 등기소 가서 등기를 하게 되면 물건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은반지에다가 이 금도금을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금반지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자, 은반지가 금반지가 되듯이 이렇게 덧입는 거, 이게 뭐다? 설정 등기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건과 채권에 대해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래서 권리 순위를 보시면 물건과 채권이 싸우면 무조건 물건이 이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민법입니다. 그래서 물건은 시간순에 따른다. 우선 변제권이 있다 그래요. 채권은 동순이다.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다 동순이에요. 그래서 안분하게 됩니다. 우리가 공산주의 평등은 n분의 1이라 그러죠. 근데 자본주의 평등은 뭐다? 돈 내기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많이, 적게 하면 적게 받는 것이 뭐다? 돈 내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액 비율로 받는 것이 뭐다? 안분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4억에 낙찰됐다 보시면요, 2019년도에 건지당 2억, 2020년도 전세권 전입 확정일자 한 것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1억. 압류 2021년도 되어 있습니다. 1억. 4. 2022년도 확정 판결 정보를 받아가지고 배당 요구를 했다. 이렇게 치면 2억입니다. 이렇게 되면 배당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물건끼리는 어떻게 된다? 시간순에 따른다. 우선 변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변제는 후순위보다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뭐다? 우선 변제권이라 해가지고 자, 먼저 1순위 건재당이 2억을 받습니다.
그리고 2순위 전세권 전입증자 확정일단 임차인이 1억을 배당받습니다. 이것을 순위 배당, 순차 배당, 물건의 배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압류는 채권입니다. 채권은 어떻게 한다? 동순위라고 그랬습니다.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단순 동순이고 금액 비율로 배당을 받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남은 1억 가지고 3,333만 원 남은 2억에 결국 1억으로 해가지고 6,667만 원 이렇게 안분해가지고 받는다 보시면 돼요. 이것을 뭐라 한다? 안분이다. 그래서 이렇게 물건과 채권 배당이 틀리다 하는 거 이렇게 꼭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 말소기준 권리는 자, 민법에 결국 뭐다? 돈 받을 권리다. 돈 받을 권리가 말소를 시키는 근원이 되고요. 기준하면 제일 앞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돈 받을 권리 중에 제일 앞에 있는 권리가 뭐다? 말소기준 권리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소기준 권리는 다 돈 받을 권리입니다. 건전한권, 저당권 돈 받기 위해서 했지요. 그리고 압류, 가압류 돈 받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가등기 중에 순위 받은 가등기는 돈 받을 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돈 받을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말소기준 권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담보가등기만 되고요. 그리고 전세권 같은 경우는 선배집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공부를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전세권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선배집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지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다. 선순위에 해야 되고요. 배당 요구했거나 경매 신청을 했든지 해야 되고요. 전세권입니다. 그리고 집합 건물이 되거나 건물 전체 전세권을 설정해서 재임대 주는 그런 전세권만 말소기준 권리가 돼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뭐가 된다?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압 가정경.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저 앞에가 정경아. 애자 빼면 됩니다. 정경이 간보할 때 앞에 가지 않습니까? 저 앞에가 정경아, 저 앞에가 정경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전세권은 뭐 선대집 해서 요 세 가지를 만족했을 때 말소기준 권리가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소기준 권리에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말소기준 권리보다 날짜가 먼저 돼 있으면 인수, 말소기준 권리보다 늦게 돼 있으면 무조건 소멸됩니다. 법원에서 소멸시켜줘요. 경매는 뭐 강력한 민사 집행법으로 해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죽은 집을 살리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그냥 말소기준 권리보다 밑에 있으면 무조건 소멸시켜 줍니다. 단 요 유치권과 부정이상권과 그리고 소유권 다툼과 건물 철거를 위한 건물의 가처분이 있는데 요것만 인수하게 됩니다. 예고 등기는 지금 없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숙지하셔가지고 절대로 경매 때문에 돈 날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마시라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강의를 완벽하게 이해하시면 돈 날리지 않고 완벽하게 채널 지키면서 재테크하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하시고 끝까지 강의 들으시고 공부하셔가지고 성공 투자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말소기준 권리는 민법에 물건에서 결국 돈 받을 권리다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돈 받을 권리 중에 기준 제일 앞에 있는 것이 뭐다? 말소기준 권리가 된다. 말소기준 권리 되는 돈 받을 권리는 요 5가지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